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마디입니다. 오늘은 요 며칠 사이 위탁 판매 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잘나가는 서 과장님 채널에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고 면밀히 파악한 후 대처 방법까지 변호사 상담, 국민신문고, 문의 등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보고 오신 분은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래 댓글에도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사실 서 과장님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셨고 이미 그 내용 증명 수십 수백 장을 보낸 사람도 특정을 하셔서 아마 확실한 대처 방법도 곧 올라올 것 같은데 서 과장님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가서 알림 설정 하시면은 빨리 정보를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서 과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위탁 판매 구매대 유튜버 중에서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사실 이 건은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정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도매 사이트 등을 통한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 우리 마켓에서 구매한 소비자들의 주문 관련 개인 정보를 도매 사이트에 공급사로 보내서 배송 대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도매국, 오너클랜 등 수많은 도매 사이트가 있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공급사와 위탁 판매 셀러들도 엄청난 숫자가 있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선 내가 구매한 마켓이 아니라 제3자 다른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트에서 경품 이벤트 하나 참여할 때도 빼곡히 적힌 정보 제공 동의서를 쓰잖아요.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동의도 받지 않았고 상세 페이지에 제대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니면 솔직히 법적으로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 뭔가 합의금 장사 사기꾼이다 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법의 빈틈이 맞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위탁 판매 배송 대행이 불법도 아니고 우리가 일부러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 우린 또 억울한 게 맞고요. 지금 이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사람이 생겼고 그 누군가 사실 한 명이죠. 그 한 명이 수십 수백 명한테 동시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핑계도 똑같이 보이스피싱 어쩌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얼마나 큰 문제인 건가? 라고 하면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서 과장님 영상에도 위탁 판매 종말이네요 라고 댓글을 남기셨던데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게 이 업계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제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약간 비슷합니다. 지재권 침해는 사실 위탁 판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 지재권 역시 엄격하게 따지면 진짜 내 상품, 내 손으로 직접 찍은 사진 이게 아니면 결과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직도 지재권 침해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법무법인들도 있는데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재판까지 가서 200~300만 원씩 벌금을 내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위탁 판매 셀러가 많아지고 여러 대처 방법이 생겨나면서 요즘은 거의 모든 건들이 무혐의로 종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상 처음 시작하는 일부 초보 셀러들이 미리 겁먹고 합의금을 보내버리는 이런 사례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재권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무혐의로 대부분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고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재권을 고의로 침해를 해서 그 수익을 착복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매 사이트에 올라온 걸 그대로 가져갔을 뿐이니 고의성이 없고 또 문제를 인식한 즉시 상품을 삭제했으니 우리로서는 고의로 침해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재권처럼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거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비슷한 개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미묘하게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순히 우리 같은 도매 사이트 위탁 판매 셀러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3PL 물류, 배송 대행지, 하다못해 택배사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자들이 걸려든다는 거죠. 물론 상세 페이지에 관련 업체명을 전부 기재하면 괜찮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게 모두의 인식 아래 전부 바뀌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고소하는 사람의 목표 대상은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다 파는 우리 같은 위탁 판매 대량 등록 셀러들이 되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겁을 줘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재권 침해 합의금 장사꾼들과 느낌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사실 여기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게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누군가가 처벌을 받거나 크게 문제가 되면 이건 도매국, 오너클랜 같은 도매 사이트는 물론 플레이오토 같은 솔루션 업체도 전부 대놓고 망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걸 못 쓸 테니까요. 일반 개인도 아니고 이 큰 회사들이 과연 그렇게 되게 둘까요?
서 과장님처럼 셀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각 회사 차원에서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미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법적으로 당장 빈틈이 있는 게 맞으니 확실히 대응을 해야겠지만 아마 금방 문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대응책은 마련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고소한 사람이 너무나 악질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십 수백 명한테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한 것뿐이고 고의적으로 해당 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거나 하는 등 그 어떤 다른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눈이 빠지도록 검색을 뒤져서 그 귀찮은 내용 증명을 수백 통을 다른 사람한테 동시에 보냈어요. 이게 보이스피싱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고소하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말도 안 되죠. 솔직히 개인정보보호법,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빈틈이 있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저 행위는 그 역시 명백한 기망행위가 되는 거죠. 누가 봐도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행위니까요. 요즘은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너무 자주 나도 조사를 들어가서 그게 다 실제 교통사고였어도 의도적으로 내가 그랬다. 그러면 그게 사기죄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일이 더 커져서 피해자들과 도매 사이트 이런 곳에 힘을 전부 합쳐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상대방일 겁니다. 물론 우리로서도 일을 크게 키울 필요는 없겠지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당연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각 마켓에 공지사항을 모두 올립니다. 내용은 본 상품 구매 시 배송을 위해 주문 개인 정보를 제조사, 택배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래 법적으로는 이렇게 쓰지 말고 확실한 업체명, 도매국도 아니고 도매국 중에서도 어떤 업체, 여기를 통해서 나간다. 이걸 쓰라는 얘기라서 사실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만약 문제가 됐을 때 충분히 정상 참작의 여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걸 그대로 올리신다고 법적으로 다 피해가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각 도매 사이트와 솔루션 업체도 모두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지침이 아마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 지침에 따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켓별로 대부분 공지사항이 올라가지만 쿠팡처럼 공지사항이 안 올라가는 마켓도 있어요. 자, 이런 곳은 솔루션을 쓰시는 분들은 솔루션에 각 마켓별로 상단 혹은 하단에 일괄 기재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솔루션을 안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따로 상세 페이지에 기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위탁 판매라고 해도 직접 상품을 선정해서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고 등록도 정성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이번 문제에서 별다른 타격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업체도 특정이 딱 되어 있고 어딘가에서 나간다 이게 명확하니까요. 그래서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이 타겟이 될 거고 문제가 될 텐데 사실 지재권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그렇고 대량 등록은 내가 직접 사입하는 것도 아니고 배송도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입비용, 재고부담 이런 리스크 전혀 없이 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별 문제 없을 테니까 편하게 대량 등록 위탁 판매 계속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문제는 물론 지재권도 사실 잊을만 하면 심심치 않게 내용 증명도 날라오곤 합니다. 물론 이걸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이거 자체, 이 사업 자체를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대량 등록 만세, 위탁 판매 최고 이러는 타입이 아니라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는데 나한테는 이게 맞더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니까요. 사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내 상품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사입, 제조, 위탁 다 하지만 지금은 대처가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대량 등록을 계속 할 건데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번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